고고학은 무엇일까?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고고학, 옛날 것을 우리는 발굴해서 연구를 한다 는 것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고고학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인디애나 존스입니다. 아주 나쁜 영화입니다. 실제로 인디애나 존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약탈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것이죠. 또 다른 영화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었던 툼 레이더. 유물을 갖다가 잘 보존해도 아까울 판에 저렇게 막 때려 부수고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고고학에 대해서 그릇된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화, 더 머미. 이것도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사실 물론 영화는 재밌습니다. 그 영화가 실제 고고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그러한 보물찾기는 실제 고고학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제국주의 시절 때 그러한 영향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영화를 보면서 나 너무 멋있어. 저렇게 한번 모험을 해볼래라고 고고학과로 오면은 현실은 이렇습니다. 3D 업종입니다, 저희가. 이 고고학의 현실은 무엇이냐? 공사 현장에서 유적은 함께 발굴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고학은요, 이렇게 그 유적을 파괴하는 현장, 다시 말하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이야기하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과거를 아름답다 내지는 살고 싶었었던 중에 이상향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고고학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왜 인간들은 고고학을 했냐? 왜 과거를 알고 싶어 했을까? 과거는 지금보다 잘 살았을 거야. 아틀란티스 대륙이 정말 이상향이었어. 그러면서 지금도 수많은 인터넷상에 보면은 고고학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를 찾네 마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고고학자가 봤을 때 그러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거대한 대륙이 침몰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대륙들의 그 흔적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근거도 없고 그냥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지금도 아틀란티스에 열광을 합니다. 이렇게 전근대 사회부터 우리 인간들은 고고학 하면은 꿈을 꾸는 과거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 꿈에 결정적인 불을 붙이는 그러한 계기가 났습니다. 바로 고고학이 어떻게 발달했는가인데요. 놀랍게도 고고학은 서양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의 발달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서양은 기독교 중심 사회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서의 고향인 근동지방 이스라엘과 그 일대는 가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세력들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17세기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자 18세기부터 근동 지역을 가서 발굴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시날 평야, 성경에서 이름만 보았었던 그 지역들을 실제로 가서 발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양이 사방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가면서 함께 내가 저 지역을 차지하면은 저 지역의 보물부터 먼저 캐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박물관이나 아니면 보물창고, 왕가의 창고에 가서 유물을 빼오는 식의 그러한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식민지를 발달시키면서 그와 같은 제국주의의 발달, 군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자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땅을 점령하고 고고학자들은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가장 먼저 발굴을 해서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아주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경비원 빼놓고는 영국제가 없다. 다 훔쳐온 거예요. 일본도 똑같이 합니다. 일본의 고고학자들을 파견시켜가지고 한국에 있는 보물들을 다 조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철저하게 한국 사람들의 고고학 참여를 막습니다. 진주나 함안이나 합천 가면은 밖에서 보이는 고분들은 지금 다 도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일제 때 도굴되었고요. 유물 약탈의 역사는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해외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혹독한 도구를 겪은 게 바로 이집트였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집트에 미이라가 없는 서양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그 감독이 만들었죠, 이 영화. 그 당시까지 인디애나 존스랑 비슷한 고고학자가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합되었다라고 해요. 왼쪽에 보이는 사람 있죠? 외견상 실제 인디애나 존스와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크로드를 발굴했었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름은 랭던 워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랭던 워너라는 사람은 공식적으로요, 미국의 정보장교였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실크로드가 널리 알려진 시점이었습니다. 러시아, 스웨덴, 독일, 프랑스
뒤늦게 미국도 이제 실크로드 경쟁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의 랭던 워너라는 사람한테 도낭하고 실크로드 일대의 유물들을 조사해라. 아쉽게도 최악의 고고학자라고 하는 오명이 붙습니다. 왜냐하면요, 실크로드에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굴을 파고 거기에 벽화를 아름답게 그렸었어요. 이걸 이 사람이 훔쳐옵니다. 랭던 워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왔어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이때 이 도낭 지역은 수십 번 다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훔쳐갈 게 없고 텅 비어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죠. 나는 벽화를 뜯어가겠다. 벽화를 어떻게 뜯으면 될까요? 설명드리자면 이걸요, 그냥 벽화를 갖다가 칼로 잽니다. 이게 몇 달 동안 미국 넘어가는 사이에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벽화가 이렇게 있으면요, 악효풀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진흙이나 석고를 바릅니다. 그리고 잘라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마치 우리 폴드형 핸드폰처럼 이렇게 접혀 있는 것이죠. 접혀 있는 상태로 조각조각 낸 다음에 그거를 낙타 등에 시옷자로 실어서 몇 달 동안 가서 다시 배 타고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붙였다가 떼어낼 때 이게 잘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떼어내니까 안에 있는 벽화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고학자인데 실제로는 벽화를 다 파괴시킨 그러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사실은요, 단순한 고고학자의 역할뿐 아니라요, 그 지역을 정찰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는 한동안 스파이 역할도 같이 겸용했다는 것이죠. 이 랭던 워너는 나중에 자기가 다녀왔었던 중국에서의 경험들 이런 것을 재미있는 책으로 써요. 중국으로 가는 머나먼 길이라는 책을 써서 이것을 젊은 학생들이 아주 읽는 그러한 필독서로 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고학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실제하고는 좀 많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랭던 워너는요, 한국에서는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랭던 워너가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한국이 해방이 되었어요. 미군이 주둔을 하는데 문제는 미군 내에는 한국에 대한 전공자가 없었답니다. 서울에서 막사를 치는데요, 빈 땅이 없는데 시내 한가운데 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사를 치는 거예요. 그 빈 땅이 어디였냐? 경복궁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단이에요. 근데 미군은 역사를 모르니까는 땅 비었네 하고 막사를 지어버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자칫하면은 큰 충돌이 날 뻔했는데 그 당시에 랭던 워너가 일본에 와 있다가 한국 날라와가지고는 간신히 이제 그러한 갈등들을 무마시켜서 경복궁도 그냥 거의 파괴가 되지 않게 보존할 수 있었다입니다. 고고학은 가장 그 당시에 민감한 정치와 사회, 심지어 전쟁까지도 고고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2차 대전까지는요, 전쟁은 곧바로 상대방의 문화재를 뺏어오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2차 대전까지 고고학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뉴먼트맨입니다. 남미리 말하면 문화재 부대라고 하는 그러한 정식 명칭이 있는데요. 군대 안에 정식 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적국에게 우리의 문화재가 빼앗기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요, 적국의 문화재를 내가 훔쳐오는 역할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영화도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모뉴먼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랭던 워너도 그와 같은 모뉴먼트맨이었습니다. 문화재 부대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고고학과 전쟁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상호관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트로이의 황금입니다. 슐리만이라는 하는 독일에 있는 상인이 어렸을 때 호메로스의 책 일리아드를 읽고 나는 꼭 일리아드를 찾을 거야, 트로이를 찾을 거야 하고 꿈을 꾸다가 나중에 실제 발굴을 해서 유물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슐리만의 이 트로이 이야기는 빠지는 곳이 없어요. 또 다른 그러한 황금 유물에 대한 전쟁도 있으니 지금 진행 중이죠. 러우 전쟁이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바로 문제는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라고 하는 동네가 이 스키타이라고 하는 고대 유목문화에 황금이 아주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황금을 우크라이나가 사방에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크림이 이제 러시아로 병합이 됩니다. 그러자 그 크림반도의 황금을 러시아로 주는 게 맞냐, 우크라이나로 주는 게 맞냐 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네덜란드에 있었는데요, 이 국제법상으로 되게 복잡했는데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나는 바람에 국제법에서는 이제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로 돌려주어라 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당연히 뭐 우크라이나 줘야지 할 텐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한번 한국이 아직 독립되기 이전에
신라 금관을 미국에 전시하다가 전쟁이 나서 이제 일본에서 한국이 독립했어요. 자, 그러면은 신라 금관은 일본으로 가야 됩니까?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전까지는 주권이 있는 나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판례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고학은요, 현실과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게 너무 많고요. 아쉽게도 이 고고학을 둘러싼 그러한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인간이 위조한 그러한 인골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고고학 하는 사람들이 고대 인골을 발견했다라고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필트다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유럽에서 경쟁적으로 고인류를 찾고 있었어요. 독일은 네안데르탈인, 프랑스는 자바 원인, 영국만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이 우리는 자존심이 안 선다라고 하던 차에 떡 나왔는데, 저 오른쪽에 봅니다. 두개골은 인간처럼 아주 커요. 근데 턱은 아직 발달이 덜 된 형태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영국인들은 원시인 때부터도 우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요? 아직 진화가 덜 됐지만 우리는 동시대 어떠한 인골보다 이 두개골이 커. 역시 영국은 위대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식의 논리가 펴기 딱 좋았었어요. 근데 이거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농장에서 발견을 해요. 우연히.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인류를 찾던 사람인데 자기 집 안방에 나왔다. 당연히 위조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속해 있었던 고고학계 회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야 영국은 그 위조를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속해 있었던 위조 단원들, 고고학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셜록 홈즈를 쓴 소설가 코난 도일도 회원이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요, 공식적인 버전은 찰스 도슨의 단독 범행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영국의 자존심을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결론은 인간의 두개골과 오랑우탄의 턱뼈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유치한 조작품이었지만은 영국인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만들었었던 것이었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밝혀졌냐? 바로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었던 한 물리학자가 방사성 탄소 연대라고 하는 것을 개발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영국의 필트다운인을 했었죠. 엉터리인 것이 완전 드러났죠. 이 탄소 연대가 나오니까 위조군들이 아주 그냥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또 하나의 유명한 논란이 되는 토리노의 소위입니다. 이태리에서 토리노는 거의 안 가요. 하지만 딱 하나 때문에 갑니다. 여기 성당에 예수님의 성의가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가짜가 맞아요. 21세기의 고고학, 바로 이게 춘천의 중도 레고랜드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하면은 창피해 죽겠습니다. 고인돌 200개, 집자리 1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3000년 전의 마을입니다. 이건 세계유산급입니다. 이거를 5년 만에 발굴하고 그 위에 레고랜드를 얹었습니다. 춘천에서 이 땅이 왜 비어 있었겠습니까? 유적지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는 그거를 타적지로 지정해서 땅이 비어 있는데 거기다가 놀이동산 지었습니다. 문화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경제 개발만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힘을 또 못 쓰는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유물이 얼마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인사동에 있는 피막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15세기에 금속 활자와 해시계가 나왔습니다. 한글이 새겨져 있는 금속 활자예요. 야, 정말 이거는 극적인 게요. 이게 발견된 곳이 어디냐? 이렇습니다. 이제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발굴을 한 것이었고요. 왜 이 집의 한쪽 귀퉁이에 장독대가 있는 곳에 항아리가 나오고 그 항아리에서 김치나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금속활자가 나왔냐? 해시계, 수많은 것들이. 아마 임진왜란 같은 그러한 전란 때문에 그 급하게 자기 집 마당에다 묻고 피난 갔다가 그 다음에 변고가 생겨가지고 다시 찾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쪽에 저는 생각을 두고 있어요. 고고학의 진정한 의미는요, 바로 미래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같은 유물을 봐도 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은 가장 현대적 학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고고학을 엄청 강조하고 있고요. 국가의 강령에도 있고요. 푸틴도 고고학의 애호가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고고학만큼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동하고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요, 나중에 저한테 한번 이메일 해주시면요, 또 답해드리겠습니다.